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하루 방송 쉬었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라 저 혼자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근데 하루 방송을 쉬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일 무역 협상, 이제 지난번 USMCA 신나프타 개정 이후에 가장 먼저 무역 협상에 불려 나올 곳이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이 최근 지난주에 그 문우신 미국의 재무장관이 현재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는 시간이 화요일 밤 8시 55분입니다.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미국은 환율조작국 그 발표가 있는데요. 일본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초 일본의 니케이 225가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게 진짜로 실제로 기축통화국인 일본도 이 환율조작국 대상에 포함이 될지, 오늘 방송은 그래서 미일 무역 협상 그리고 그에 따른 엔화의 방향은, 이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셔야 될 게요, 그 일본과의 그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갑자기 나왔던 건 아닌데요. 원래 계속 그 미국이 다자간 무역 협상을 폐지하고 미국에서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나는 나라들을 순서대로 좀 소환하고 있는데, 일본이 대미 흑자 3위입니다. 중국, 멕시코 다음에 3위이기 때문에 결국은 불려 나올 건데, 그 일본의 핵심 산업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이듯이 일본은 자동차 산업인데요. 지난번 USMCA에서 여러 가지 규정 중에 역내 무관세 부품 비율을 올렸습니다. 기존의 62.5%의 부품을 역내라고 하는 멕시코, 카나다, 이 미국 3개국에서 생산한 부품이 자동차 완성품에 사용돼야 그 비율이 62.5%였는데 이걸 75%로 높였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최저 $16 이상인 근로자가 생산한 부품, 결국 미국이죠. 미국에서 생산한 부품이 전체의 40% 이상 되어야 이 무관세를 비율을 인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이 발표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놀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NHK 일본의 국영방송인데요. 그 당시 USMCA 발표가 났을 때 이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스스로 분석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신나프타, 그러니까 USMCA 개정 협상을 하고 결과를 발표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도 조만간 소환할 것이다, 그 당시에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만큼 USMCA가 중국의 봉쇄 정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이나 EU 등 향후 미국과 무역 협상을 다시 추진할 나라들한테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이 도대체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최근에 일본 경제 상황이 실제로 엔화 약세를 초래할 만한 것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 USMCA 발표를 했을 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미 카나다와 멕시코 결국은 이제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양보를 얻었는데 일본 나와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자동차 관세를 뭐 최대 25% 수입차에 대해서 때리겠다는 그 당시 협박성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이제 아베도 오케이, 무역협상 미국과 다시 하겠다, 이렇게 협상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본이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최대 대미무역 흑자, 그러니까 미국의 최대 흑자국 3위가 일본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688억 달러나 흑자를 냈으니 이렇게 소환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제 방송에서 대부분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부분을 다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과 무역 규모, 일본과 미국의 무역 규모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 빨간색이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입니다. 1370억 달러. 그 다음에 파란색 밑에 작죠. 이게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금액입니다. 680억 달러. 그래서 미국이 2016년, 17년 연속으로 약 68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요. 탑 재팬 엑스포트, 즉 미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금액의 거의 대부분 보니까 500억 달러를 자동차, 패신저 카스입니다. 자동차와 비이클 파트,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이죠. 자동차 관련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전체 금액이 무려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런데 반대로 미국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금액은 보면 항공기, 그 다음에 기계 부품을 빼고 밑에 보면 의약품하고 농산물이 있습니다. 이 농산물 제가 37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뒤에서 제가 언급하거든요. 그래서 박스를 쳐놨습니다. 현재 아무튼 일본은 미국에 68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내는데 그 대부분이 결국은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산 자동차 거의 없습니다. 결국 그냥 어쩔 수 없이 수입하는 양을 극히 일부를 빼고는 거의 다 일본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가 상당히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017년에 일본의 전체 수출 금액에서 자동차는 11%를 차지했습니다. 이 11% 자동차의 5%, 일본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거의 50% 정도를 결국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는 11%, 이 자동차 11%의 거의 45%, 50%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미국산 차는 일본에서 거의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대미 흑자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이 어딥니까? 백인의 노동자들, 러스트벨트, 철강, 자동차 이쪽 생산직 근로자잖아요. 이걸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결국은 일본 꼼짝 말아라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이게 이제 자동차만 따지겠습니다. 일본이 전체 자동차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43%, 아까 거의 제 말씀대로 반 정도 되죠.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U, 세 번째는 호주 이런 건데요. 비율 자체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산 자동차의 43%가 미국으로, 2위인 EU가 약 12%입니다. 거의 3.5배, 4배라고 해도 괜찮은 수치의 자동차를 어마어마하게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대단한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 자동차를 도대체 얼마나 수입하는지,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1위 수입국은 카나다입니다. 약 24%를 카나다에서 수입하죠. 그런데 지난번에 USMCA를 통해서 카나다는 거의 미국의 모든 것을 양보했죠. 쿼터뿐만 아니라 무관세 그 부품 비율까지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일본이죠. 왜냐하면 카나다와 미국은 전통적으로 앵글로색슨의 우방이기도 하고요. 거의 그게 한 나라처럼 지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제일 교역 대상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 2등이 일본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자동차 중에 일본산이 무려 23%입니다. 1등이 카나다인데 카나다가 24%. 1% 차이밖에 나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무역 불균형도 불균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세력들이 러스트벨트라는 그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는 미국의 백인 생산직 노동자들이잖아요. 이 노동자의 대부분을 카나다, 그 다음에 일본에 뺏겼다. 지금은 이제 1차 중국인데
이게 먹히거든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 그 다음에 재선을 위해서도 이렇게 미국 일자리를 탐내고 있는, 실제로 많이 사라지게 한 일본 자동차를 가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일본이 미국과 무역 협상에 당연히 소환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게 단순히 그냥 자동차 협상이고 무역 협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재무장관, 미국의 문우신 재무장관이 환율 조항 일본도 예외하냐, 한마디로 환율 조작국 발표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이루어진대, 일본 너희들도 긴장해야 돼, 이렇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하자 솔직히 세계 최고의 환율 조작국은 미국이잖아요. 왜냐면 뭐 도대체 양적완화 얼마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U입니다. 세 번째 일본이고요. 그런데 사실 기축통화국들은 환율 조작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냥 양적완화라고 합니다. 양적완화는 그 화폐 가치 신뢰를 떨어뜨리면 가치가 약세인데, 지들끼리 사실 멱살 잡고 뭐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겨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현실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현실이 현실이잖아요. 미국 주도의 달러 본위 시스템, 달러 화폐 시스템이 세계의 신용화폐 시스템을 결국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일본도 깜짝 놀란 거죠. 왜? 최근에 실제로 엔화 약세가 115엔까지 밀렸잖아요. 달러당. 그런 상황에서 이 말 한마디에 일본 증시 쑥대박 됐습니다. 거의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던 니케이 225 지수가 딱 3일, 4일 동안 거의 1300포인트 빠졌거든요. 아무튼 쑥대밭이라는 단어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또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 보면 여기에 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본의 무역 흑자가요, 적자로 지금 내려갈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일본의 수출과 수입, 즉 무역 트레이드 밸런스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 빨간색은 일본의 수출 금액이고요. 위에 검정색은 수입 금액입니다. 이게 2017년 8월부터 수출은 정체하고 있고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에너지 가격. 일본이 지난번에 후쿠시마인가요? 그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로 날아갔잖아요. 그 이후로 에너지 수입을 상당히 늘리고 있습니다. 가스나 석유 부분을 수입을 많이 하는데, 최근 거의 1년 넘게 석유 가격이 어느새 70달러 훌쩍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양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수입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보십시오. 올해 8월 달에는 이쪽 거의 무역수지 흑자 자체가 거의 똔똔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하반기에는 무역수지가 일본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에너지 이외에 자동차, 중국이나 그 다음에 지난번 USMC, 이번에 미국과의 자동차 협상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의 순이익이 상당품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보면 CLSA라는 그 미국, 아마 제가 알기로는 증권사인데요. 프랑스의 증권사 같은데요. 그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순이익이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는지, 순이익의 변동폭을 미국의 그 관세, 최근에 일본, USMCA, 중국 등 관세 분쟁을 통해서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예측을 해본 건데요. 토요타는 작년도에, 그러니까 관세 분쟁이 없을 상황에 비해서 마이너스 11% 줄 거라고 보고요. 이만큼 그나마 현재화가 비율이 높은 거죠.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율이 토요타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혼다는 마이너스 30%, 닛산은 28%, 스바루 같은 경우는 무려 60% 가까이 수익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 기업들의 수익이 준다는 얘기는 일본의 무역 흑자가 준다는 의미거든요. 앞에서 기름값, 국제 원유 가격이 인상되고 여기에 관세 분쟁까지 두들겨 맞았다. 그러면
앞부분 많이 줄어들고 있는 무역 흑자 자체가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일본에서는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니까 당연히 경제가 안 좋은 거고, 경제가 안 좋으니 우리 엔화는 약세되는 것이지 우리가 조작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이 뜬금없이 기축통화국의 서로 불문율 같은 환율 조작국 대상, 환율 방어에 대해서는 서로 비난을 한 적은 있었지만 EU나 일본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갑자기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온 이유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의 국가 크기의 국가 경제 규모, 그 다음에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그 다음에 무기 수입, 그러니까 무기 수출이죠. 미국에 비해서는. 이 부분을 압박하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전략적 의도에서 자동차와 환율을 동시에 누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농산물 시장 자체는 일본 정부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율까지 손대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양보를 얻을 건데, 제가 볼 때는 환율은 그냥 놔둘 것 같고요. 결국 농산물에 대한 양보를 얻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동차 산업 이외에 환율로서 일본을 환율 조작국 얘기한다? 이건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를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 얘기하지만요, 한미동맹보다 훨씬 강고한 게 미일동맹이거든요. 그런 점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농산물과 이 무기 수출, 일본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수입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은요, 2017년에 미국산 농산물을 119억 달러 수입해서 전체 수입 규모로는 글로벌 4위입니다. 그런데 4위면 상당히 세계에서 넘버 4 아닙니까? 많은 것 같지만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마저도 이 오른쪽에 차트를 보면은요, 이것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에서요, 일본이나 한국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7, 8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2017년 기준에서. 일본의 경우는 약 120억, 아까 110억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보다 일본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GDP를 따졌을 때 일본은 한국의 3.2배 정도 크고요. 인구 규모도 한국보다 일본이 2배 더 많습니다. 2배 더 인구 규모가 큰 거죠.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약 70억 달러 정도 수입했다면 일본으로서는 거의 3배, 200억 달러 정도 수입해야 한국 규모로 볼 때 미국의 그 마음을 살 수 있는데 너무 적거든요. 당연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미국은 자동차도 자동차고 환율도 환율이지만 결국 농산물에 대한 수출을 늘리려고 하는 의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는 뭐 세계 최대의 수출국, 그 다음에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죠. 전 세계 무기 수출국에서 단연 미국이 34%로 1등이고요. 러시아도 미국에 상당히 어떻게 비교가 안 됩니다.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미국산 수출에서 일본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또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산 무기 수입 1등은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이 죽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아마도 사우디에 제재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유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사우디가 이 제재를 피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무기 수입을 더 늘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이 2등입니다. 아무리 이 남과 북 이렇게 분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본의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일본이 미국산 무기 수입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와가지고 이렇게 무기 수출 열심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 지난번에 카나다 자동차 협상 딱 가져와서 카나다도 상당히 이 농업 부분에 그 강점이나 그다음에 정치권의 약점이 있는데 그걸 뚫어버렸거든요. 카나다가 그럴진데, 미국하고 일본보다 훨씬 친한 카나다가 그럴진데, 미국은 결국은 환율,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압박을 통해서 무기도, 그다음에 더욱더 큰 것은 농산물 수출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일무역 자동차 협상 조만간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오늘 발표된 그 환율 조작국 명단에 일본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런 압박을 한 이유는 크게 저는 농산물, 그다음 무기 수출, 거기에 몇 가지를 더 들어본다면 엊그제 방송했잖아요. 중국이 CPTPP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씀드렸는데, 저는 조만간 이번 미국과의 일본의 무역 협상을 통해서 CPTPP를 거의 추진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예상하고요. 두 번째, 자동차 협상에서 당연히 일본은 하는데 아마도 일본은 자동차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양보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답은 상당히 지금 높은 그 미국의 생산 비율이 있는데 이걸 좀 더 추가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일본의 무역 수지 이제 적자 가능성을 보면 엔화가 최근에 그 문우신 장관의 환율 조작 그 발언으로 잠깐 115엔까지 가다가 112엔, 111엔도 왔었는데요. 저는 다시 원위축 그 이상 120엔 정도까지도 하락할 가능성. 그러니까 엔화, 달러 대비는 상승한다고 봐야죠. 엔화 가치는 하락하는 거니까 엔화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잠깐 하루 쉬니까, 방송을 하루 쉬니까 뭐라 그러죠? 이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역시 하루라도 방송을 쉬면 이 입안에 가시가 돋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방송해서 좀 더 매끄러운 진행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결론 간단히 내리면 일본 환율 조작국 대상 아무 가능성 없다. 근데 이걸 압박을 통해서 미국은 농산물 수출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부분은 경쟁력이 없는 거지 사실 관세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본산 자동차가 미국에서 인정받는 건 상당히 기술력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동차 그 구매를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구매를 뭐 못하게 할 수는 없고요. 결국 미국에서 현지 생산 비율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은 결국 대미무역 수지 흑자 부분을 많은 부분 좀 줄여야 하겠죠.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엔화는 저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고 약세로 갈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엔화 약세에 철저히 연동되어 있는 니케이 지수도 조만간 하락했던 부분을 만회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